가수 이찬원이 KBS 아나운서로서 생애 첫 도전에 나서며 방송가의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로트 가수라는 기존 이미지를 넘어 공영방송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KBS 아나운서 역할까지 소화해냈다는 점에서 그의 이번 도전은 단순한 변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35년 차 베테랑 MC들이 즐비한 현장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진행력과 안정감으로 내부 평가마저 뒤집었다는 전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도전은 형식적인 체험이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다. 이찬원은 실제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기준 아래에서 발성, 원고 전달력, 돌발 상황 대응 능력까지 검증받는 과정을 거쳤다. 사전 리허설 단계부터 제작진은 물론 기존 아나운서들 사이에서도 생각보다 훨씬 준비가 잘 돼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후문이다. 특히 뉴스 원고를 처음 접한 상황에서도 문장 호흡과 의미 전달을 정확히 짚어내는 모습은 예상 밖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방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찬원의 가장 큰 강점은 기본기였다.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며 수많은 생방송 무대를 경험한 덕분에 카메라 앞에서의 긴장 조절과 시청자를 향한 시선 처리, 발음과 속도 조절이 이미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아나운서 특유의 단정한 톤을 빠르게 흡수하며 자신의 스타일로 소화해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은 베테랑 MC들의 반응이다. 3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진행자들조차 처음 하는 아나운서 도전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고 평가했으며 일부는 웬만한 신입 아나운서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이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진행 능력에 기반한 평가로 해석된다. 방송가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인물로 언급되는 황상무 국장 역시 이찬원의 역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도 화제가 되고 있다. 평소 발음, 정확성, 공적 언어 사용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이찬원의 진행을 지켜본 뒤 공영방송 마이크를 맡겨도 손색이 없다는 취지의 평가를 내렸다는 후문이다. 이는 내부에서도 좀처럼 나오기 힘든 높은 수준의 인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반응이 전해지며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도 등장했다.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진행 스타일만 놓고 보면 전현무보다 더 안정적이다라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물론 두 사람의 경력과 영역은 다르지만 최소한 아나운서식 진행이라는 틀 안에서는 이찬원이 상당히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청자 반응 역시 뜨겁다.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찬원이 왜 MC로도 사랑받는지 알겠다, 목소리, 전달력, 태도까지 아나운서에 가깝다, 가수라는 선입견을 완전히 깼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젊은 시청자층뿐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 공영방송 이미지와도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 눈에 띈다. 이번 도전은 이찬원의 커리어 전반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잘하는 가수 MC를 넘어 공적 발언과 정보 전달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교양 프로그램이나 시사 성격의 방송까지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파장을 낳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한 작곡가가 이찬원의 자작곡을 자신이 만든 곡인 것처럼 가져가려 했다는 의혹이며 더욱 충격적인 점은 두 사람이 무려 10년 가까이 함께 해온 사이라 가수 이찬원을 둘러싼 뜻밖의 저작권 논란이 음악계를 흔들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덤을 중심으로 이찬원의 자작곡을 둘러싼 갈등설이 확산되며 적자는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하며 완성도를 끌어올린 작품이었으나 이후 작업 과정에서 함께했던 작곡가가 저작권 귀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식 문서는 주장까지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한 관계자의 폭로성 발언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발언에 따르면 문제의 곡은 이찬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해당 작곡가는 이찬원이 무명 시절부터 함께 작업해온 인물로 음악적 조언자이자 동반자에 가까운 존재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서나 계약 과정에서 미묘한 표현 차이와 해석의 여지가 발생했고, 그 틈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팬들을 분노하게 만든 대목은 두 사람의 관계였다. 2,000원의 이름값이 없었으면 그 곡이 1위를 할 수 있었겠느냐, 성공하자마자 공을 가로채려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쏟아졌다. 일부 팬들은 해당 작곡가가 서로를 믿고 의지해온 사이였다는 점에서 이번 의혹은 배신이라는 단어로까지 표현되며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팬덤은 즉각 반응했다. 자작곡의 정의와 공동 작업의 경계는 늘 민감한 문제로 명확한 계약과 기록이 없을 경우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가수 겸 작곡가로 활동 2,000원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통해 주목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행동이 지나치게 계산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음악계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질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 공동 작업 과정에서 멜로디, 코드, 편곡 아이디어가 뒤섞이는 경우가 많고 그 기여도를 수치화하기 하는 2,000원처럼 아이디어와 감정의 출발점이 아티스트에게 있는 경우에는 창작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도둑작 2,000원 본인은 이번 논란에 대해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음악 자체가 논란에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작곡이라는 타이틀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까지의 과정과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아직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아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대중의 시선은 비판적으로 기울고 있으며 과거 인터뷰나 작업 이력까지 재조명 휩쓸리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는 그동안 크고 작은 이슈 속에서도 무대와 결과로 답해왔던 그의 행보와도 맞닿아 있다. 반면 문제의 작곡가 측은 한 곡의 소유권 문제를 넘어 성공 이후 달라지는 관계의 민낯을 보여주는 되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작업했던 이전 곡들에 대해서도 저작권 구조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